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경연대회 사회를 맡은 김인숙입니다. 지식경연대회 무엇일까요? 노래 자랑대회, 지식을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지식을 경연한다, 지식을 자랑한다, 이 대회를 말합니다. 지식경연대회는 독일에서 있는 사이언스 슬랩을 말하는 건데요. 이 표를 보시면 지식을 어떤 지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을 말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10분 안에 해야 됩니다. 저희는 각자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여 설명을 하고 이것들을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이 그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50+ 선생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학습해서 지금 이 지식 커뮤니케이터로서 자신의 지식을 경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좋은 경험을 나누고 이후에도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1팀의 1번 주자가 되겠습니다. 정선민입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식경연대회가 축제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참 받았는데 그냥 자면 내일 아침에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바젤을 사용해서 깨끗이 삭제를 싹 하면 그 다음날 아침이 가뿐하게 다시 즐겁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에서 자꾸 변해야 되는데 얼만큼 유연하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사용을 해봤더니 변신이 좀 더 가능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좀 더 소통이 잘 되는,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세상을 좀 더 만들어보자. 그리고 제가 만나는 청소년들하고 정말 이 아이들이 다른 장래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우리 어른들부터 뭔가 변화를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50+에 오게 됐어요. 자, 한번 20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청년 신건희라고 합니다. 공통된 주제가 청소년과 꿈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제가 꿈이라는 것들을 계속 꿈이 뭐지라는 것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조금씩 고민을 했지만은 제가 그거를 구체화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아쉬워서 제가 이런 꿈과 사명을 갖게 되었고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사명을 확실하게 결심을 하게 된 계기의 멘트인데요. 솔직히 제가 이런 사명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긴 했는데, 네, 제가 사명을 알고 있긴 했지만은 정말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 주변 친구들은 공기업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잘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박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1997년 에베레스트 8,848m 정상에 도정했던 호상돈 대원은 그가 8,700m에 올라갔을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서 눈밭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얼마 전에 돌아갔었던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상돈아, 상돈아, 내 아들 사랑하는 상돈아, 정상이 바로 눈앞에 있다. 깨어나서 한 발짝씩 정상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거북이처럼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정상으로 올랐던 것입니다. 남유선님의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입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전 가요 프로그램을 하고, 예를 들면 이전에 했던 거하고 지금 저는 나가수라든지 프로그램 연극 이런 거하고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는 부르는데 청중이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평가단 모셨는데 이 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앞에서 강연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이런 것들이죠.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것들이. 그래서 저는 강연보다는 경연, 쌍방향 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하려면,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면 경연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을 경연한다. 그래서 새로운 포맷으로
노래 경연이 있었지만 이제는 지식을 경연한다는 의미로 이걸 준비했습니다. 이지훈 선생님이십니다. 꼭 중년기의 사춘기, 젊었을 때 한번 놀아보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셨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훈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으로 간직하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근데 이 반지는 예전에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반지가 아니고 그냥 요즘 집에 있는 반지인데, 옛날에 어머니 반지는 이거보다 더 투박하고 기스가 많이 나 있고 더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제가 교회 오빠 시절에 저거를 어머니 경대에서 훔쳐다가 여자친구를 갖다 줬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 어머니가 아시고, 아들아, 이 반지가 도대체 무슨 반지인 줄 아느냐, 저한테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반지는 3대 독자 너희 아버지가 이국에서 올라가실 때 너희 할머니가 갑오로 간직하라고 줬던 반지다. 1870년이라는 이 연대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세계사를 이해할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박세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팜플렛에 보면 제 사진이 두 번째로 나오는데 여기에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아이덴티피케이션인데, 그것은 즉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카메라를 여기 걸고 있었습니다. 그 기자 생활을 하는 덕택에 세계의 중요한 사건들에 상당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걸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이건 마하티르 총리인데 제가 악수를 하고 있을 때 여기서 45도 각도로 바라봤을 때 기관단총이 들고 서 있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말을 이렇게 한번 쪼매지만 버렸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한 지경이 될 수가 있죠. 신정리즘의 매력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서 신정기 선생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스타그램 있고 이제 카카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강의 시작된 게 제가 그 카카오를 안 하고 있던 데서 시작된 강의인데요. 자, 장점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통신할 수 있음에 또 비해서 단점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필요한 그런 사회를 제가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 멍때리기를 도서관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아침에 이제 도서관을 이용하러 가면 이런 속어에 가지런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책상에 펴놓은 공부를 하고, 그리고 6시나 이제 9시 되면 가게 되면 도서관 직원들이 책상에 이제 흐트러진 것들을 끌어 모아서 다시 이제 그 속어에다가 넣어놓죠. 임정휘 선생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마음의 빈 공간을 나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을 알고 이러려고 뭔가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8년 전에, 그때까지 제가 어떤 상태였냐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에 기운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사주를 보면 제가 2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운동을 해도 안 될 만큼 기운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하 10% 안에 드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서 겨우겨우 그 생활을 겨우겨우 해나갈 정도, 그 정도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8년 전에 우연히 운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자, 지금부터 1팀의 최고 점수를 누가 획득했는지 점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딩동동동동동동. 네. 각자 가진 정보들을 어떻게 잘 소개하고 그걸 나눌지를 고민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각자의 이야기를, 아주 깊은 얘기는 그 선택해서 이후에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소개해주는 짧은 약간 목차 같은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들을 어떻게 잘 소개할지 서로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부에서 1팀의 첫 번째 순서는 이창호 선생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행복을 맛보지 못하겠죠. 행복의 두 번째 비밀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행복의 열쇠입니다. 성경에 보면 친절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배운주 선생님이십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울증으로 굉장히 심하게 앓았는데요. 곰곰 생각해보면 작년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2, 3년 전부터 이렇게 미세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났는데 계속 눌렀던 거죠. 우울증이 생기면 마지막에 어떤 현상이 나는지 혹시 우울증을 알아보신 분은 아실 텐데 최악의 경우에 별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우리 힘들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렇게 되죠. 죽고 싶다라는 얘기인데 죽고 싶다라는 얘기 가기까지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박수로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매장 영업 전문가 이춘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매출이 확 달라졌어요 라는 주제로 10분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얘가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아파서? 오줌을 싸서? 심심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엄마가 배고파서 그런 줄 알고 막 먹이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기저귀에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네. 아파서 막 울고 있는데 심심해서 그러는 줄 알고 막 놀아주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아기가 우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딴짓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노력은 안 하고 성과만을 막 바라는 그런 아주 조급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인도에 엑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겠답니다. 예,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걸 모르면 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엑셀을 할 줄 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엑셀이면 엑셀이지 왜 인도식 엑셀이냐. 제가 인도 사람들을 무지 많이 만났어요. 외국 견해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엑셀을 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왜 다르냐. 이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은 전혀 안 쓰고 쓸 수 있는 유용한 기능만 써요. 그래서 엑셀이 100이 있다면 그 중에 한 5만 쓰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라고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엑셀을 쓰고 있고 배우는데도 빠르게 배울 수가 있죠. 그래서 쓸데없는 기능 버리고 배우면 단숨에 엑셀 달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 있고요. 근데 하필은 왜 후중국 인도냐? 인도 한번 볼까요? 인도 우습게 보이죠? 이게 지금 인도라는 회사에 대한민국의 회사가 얼마나 뒤지고 있는지 보여주죠? 김성열 강사님이십니다. 예, 박수 한번 더 주셔요. 예. 검색했는데 어떻게 최적화가 되느냐? 그죠? 이렇게 김성열 강사로 쳤을 때 통합 검색, 블로그, 카페, 지식인, 이미지, 동영상, 어학사전에 전체 김성열 강사가 깔려야 그게 최적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루에 뜨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다음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한번 쳐서 들어가 보시면은 그럼 어떻게 최적화를 시는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블로그 하죠. 지금 블로그 하시는 분 역시 50 플러스답습니다. 이 중에서 이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죠? 알고리즘 들어보셨죠? 블로그를 좀 하셔야 돼요. 그때 뭐를 해야 위로 뜨냐 하면은 여기를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박경욱 선생님은 이제 동의보감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태양의 그런 해부도하고 너무나 다르죠. 네, 그리고 이제 심장을 보시면 심장에는 7개의 구멍이 있고 3개의 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7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고 어리석은 사람은 구멍이 1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내용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서양의학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 주로 병이 들었을 때 가잖아요. 그리고 결과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네, 예방의학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고감이라는 뜻이 고배로운 꼴로 내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요. 네, 전용욱 선생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4월달 창업했는데 첫 달 매출이 4천만 원. 2012년도 6년도에 월 평균 매출이 8천만 원. 그러면 연간 대략 9억 6천만 원 되죠. 우리의 꿈이 10억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친구는 1년 만에 끝냈죠. 그죠? 27세에 시작하고. 다양한 창업 방법이 있고 지원 제도도 있고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혼자서 어려우면은 그 분야의 선배나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문의하시면 아주 쉽게 많은 시간을 줄이고 노력과 자금을 줄이고 성공에 적어도 실패는 차단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먼 나라 얘기지만 커널 샌더스라고 세계 최대 체인망의 오너, KFC 창업주. 이 사람이 6살 때 아버지를 잃고 박지순 선생님의 내 삶을 바꾼 말 한마디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분노 조절 장애예요. 감정 장애가 있어요. 부모님한테 학대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야 우리 얘네들을 위한 원예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자. 그래서 조이 플라워 가든이라고 올림픽 뒤쪽에 우리가 만들어서 이거 진짜 공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저 혼자 시작했는데 7년이란 세월, 8년이란 세월이 지나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사단법인을 만들었어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만들고 나서 캠프를 열고 저는 얘네들이 너무 이쁘고 잘생겼잖아요. 너무 이뻐요. 그리고 얘네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원예치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사례가 딱 하나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델런시 공동체. 제가 돈도 없는데 막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저를 보냈어요. 대표로. 영어 진짜 못했어요. 그래도 됐어요. 저는 아줌마니까. 자, 두 분 여기서 이제 최우수상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같이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오! 4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1, 2부 이렇게 자리를 바꾸신 분도 계시고 계속 계신 분도 계신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행사 준비 잘 해주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자기 경험을 자기 지식을 10분 동안 정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행사가 계속 좀 잘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여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하나의 못자리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못자리판이 이제 전국적으로 부를 나눠서서 우리나라 전체가 노래를 부르듯이 자기 애창곡이 있듯이 모든 국민이 자기가 잘하는 지식, 내가 잘 알고 있는 지식을 말하고 공유하고 재미있게 배틀하고 또 청중이 평가하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질 때 제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년층들의 새로운 소통 문화 개발과 확산을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로 기획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 즐거운 시간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되게 많이 이렇게 봐야 된다 도움을 정말 너무나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우승했다는 게 제가 저 때문이보다는 저희 같이 준비하셨던 참가자들, 저희 준비하신 분들, 그분들에게 저희 우승 소감을 넘겨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식이 그냥 뭐 가르쳐야 되고 이러는 줄 알았는데 공유하라는 거를 이 김인숙 박사님을 통해서 또 50플러스 이 제작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신 그 심사평가단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식경연대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